안녕하세요. 덕후스틱 정현규입니다. 이신열입니다. 네, 박사님. 네. 전 저번 주 이제 MSO 소개하고 네. 저희 채널에서 이제 도대체 무슨 이제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결국엔 있었습니다. 그래서 박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누나요? 오늘은 이제 룸 튜닝을 그러니까 스피커를 이용한 룸 튜닝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. 네. 이제 뭐 DBA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SFM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큰 획을 그었던 분들이 이제 JBL에서 이제 주창을 한 SFM 방식, 뭐 그쪽에는 또 SFM뿐만이 아니고 게지스라는 또 걸출한 학자가 계시거든요. 그쪽에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두 개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MSO다. 예. 결국엔 MSO가 최고다. 기승전 MSO. 네, 그럼 박사님 DBA 방식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. DBA 방식은요, 뭐 더블 베이스 어레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. 룸 어쿠스틱스의 ANC 버전이다.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. 그러니까 앞에서 스피커가 있고요. 저음을 쫙 내주지 않습니까, 그렇죠? 내주는데 이제 평면파가 쭉 나오면 결국 이제 그 뒤에 벽 때문에 이제 아까 룸 모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. 예.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? 얘가 이제 딱 이렇게 오고 있을 때 뒤에서 이제 반사를 딱 하면 뭐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? 예. 그 만들어질 때 그걸 딱 제가 계산을 하고 있다가 역상을 싹 만들어주면 없어져 버린다. 네. 그 진행파만 있고 이렇게 그 정상파가 이렇게 없어지는 아주 또 야외에서 공연할 듯한 이런 어떤 저음의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요게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기술을 쓰는 업체가 이제 트리노브. 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스튜디오에서도 되게 이제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 스튜디오에서도 몇 군데에서도 이제 쓰긴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데 단점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. 예, 뭐 솔직하게 그게 그 이론적인 것들은 또 MSO에서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어쨌든 거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걸로 해서 트리노브의 기본적인 것들은 방 전체가 전부 다가 스위스팟이 되는 거예요. 어디 있더라도 같은 또 야외처럼 있잖아요.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다 스위스팟을 만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듣는 이렇게 그룹핑되어 있는 요 사람들한테만 듣는다고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트리노브에서 주장을 하는 그렇게 많은 스피커들을 쓰는 것보다는 앞에 뭐 작게는 앞에 2개 뒤에 2개만 있더라도 뭐 이제 가능하고요. 앞에 3개 뒤에 2개도 가능하고 앞에 3개 뒤에 1개도 가능하고 한 개는 좀 문제가 있다. 일단 3개 이상 정도면 네. 딱 앞에 3개 뭐 뒤에 2개가 좀 제일 이상적인 것 같더라고요. 그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어떤 트리노브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게 MSO가 또 할 수가 있다. 네. 잘 사용을 하면. MSO는 다 가능하고. 어쨌든 아까 일단은 룸 모드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어쨌든 저주파라는 것들은 반연이 길기 때문에 전 방향으로 소리가 다 날아가고 이제 룸 모드는 이제 뭐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해서 다 생기는데요.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아까 정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신호 처리를 통해서 소리를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지가 나가는 방향 쪽에서야 뭐 룸 모드가 커지겠지만 모아줬기 때문에 옆으로라든지 뒤로 나가는 걸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빔포밍 기술이라 그러는데 빔을 이렇게 포밍을 해서 형성을 시켜주는 저역은 안 되지만 신호처리를 하면 되거든요. 그것도 안에 유닛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 여러 개 쓰는 효과하고 똑같이 해서 소리를 모아주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생각을 하는 이제 DBA도 그렇고 아까 트리노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류의 기술들은 벽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소리가 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반사돼서. 예, 룸 게인이라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내가 똑같은 노래를 그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목욕탕에서 하는 거 하고 목욕탕에서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? 물론 곳곳에 보면 이제 룸 모드가 많이 끼긴 하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. 왜냐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기 때문에 소리를 없애는 기술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나중에 앰프가 좀 큰 앰프를 써서 이렇게 나중에 앰프 힘으로 가지고 소리를 증폭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. 이렇게 룸 게인이 생기면 이렇게 벽에서 반사해서 오는 이런 어떤 엔벨로프가 포위감이라 그러죠. 실제로 그 저주파수에서 녹음이 된 그 소리를 원음을 그대로 이제 듣는 이런 또 야외에서 듣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는 또 효과도 있지만
또 아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룸 게인을 줄이고 엔벨로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듣는 게 제일 좋다. 예. 저역은 좀 크게 듣는 부분이 좀 그 어떤 저역이 주는 어떤 그 에너지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DBN에 있는 부분들이 좀 그런 약점이 있지만 또 정확하게 듣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취할 건지는 이제 뭐 각자가 이제 뭐 아주 크리티컬하게 들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트리노프적인 접근 방법이 좋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또 두 번째 그룹인데 내가 이제 소리를 크게 들어야 되고 내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내가 듣는 사람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서브우프도 사실 그 서브우프도 출력이 요즘 되게 비싸거든요. 생각보다. 그렇죠. 예, 커져야 되고 어쨌든 뭐 유닛도 굉장히 이제 뭐 몇천 와트 막 이렇게 쓰는 건데 사실 그거 룸 게인이 좀 더해지면 몇천 와트가 아니고 몇백 와트, 몇십 와트에서도 그만한 출력을 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룸 게인이 많이 필요하다. 그때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SFM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JBL에서 이제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데 JBL에서 보면 우퍼 스피커 4개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럼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. 이 4개를 그냥 코너에다가 4개를 놓을 거냐, 중간중간에다 4개를 놓을 거냐,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뒤 벽의 중간, 좌우 벽의 중간에 이렇게 4개 놓을 수 있고, 앞뒤 코너, 뒤에 코너 넣을 수 있겠죠. 중간중간에 4개를 놓으면 전체적으로 소리가 줄어듭니다. 줄어들면서도 이제, 소리가 좀 일률적으로 이제 특성이 좋아지는 게 있고요. 이 코너에다 4개씩을 넣어가지고 들어보면 이것보다 10dB 이상의 소리가 더 커집니다. 그렇죠. 원래 구석에 두면은. 네, 소리가 커지니까 보통 12dB 이상 커지는 게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러면 10dB이다 그러면 앰프의 출력에서 보면 거의 뭐 10배 가까이 그냥 차이가 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더 좋냐 하는 약간 그거랑 비슷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벽에 있는 반사음 효과를 줄여서 내는 방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듣는 계열이 있고, 내가 그 적은 출력으로도 어떤 좀 큰 소리를 내고 어떤 저주파가 주는 어떤 에너지감이라든지 포위감을 좀 더 느끼는 방향으로 해서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. 근데 어쨌든 요 두 가지 방법 둘 다 어쨌든 룸 모드는 생기니까 그건 어쨌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룸 모드를 없애는 방식의 방법적인 차이인데 얘는 아예 그냥 캔슬시켜서 없앨 건지 하는 것들에서는 약간 이제 위상이라든지 이런 조절을 통해서 좀 골고루 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에너지를 좀 살려주면서 다 죽일 건가? 약간 살려주면서 나갈 건가? 하는 방법론인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듣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돈을 많이 써서 트리노프적인 DBA 방식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근데 내가 이제 음을 듣고 그냥 감상하고 뭐 이는 하이파이 뭐 이는 계열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더 후자가 SFM적인 방식이 좀 더 낫지 않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둘 다 MSO에서 MSO는 둘 다가 가능하다. 옵션이 있어가지고 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줄이면서 이렇게 평탄하게 더 할 건지에 대한 옵션이 있고 최대한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자리에 앉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 어떤 옵션으로서는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저희가 오늘 어쨌든 박사님이 또 다른 두 가지 이제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. 네. 근데 결국은 MSO가 다 되기 때문에 MSO 쓰세요, 여러분. 박사님 그러면 예,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. 예. 예. 그럼 전 국민이 MSO를 쓰는 그날까지 또 바뀌었습니까? 요번 주부터 덕후 스틱을 전면에 내서야 되는데 MSO가 갑자기 전면에 나오는 희한한 일이 생기네. 그만큼 이제 예, MSO가 중요하다. 예, 너무 대단하다. 그러니까 싼 가격에 네. 참 저도 싼 가격이 아니고 무료입니다. 무료.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MSO가 그 싼 가격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구현을 하려면 그쵸, 최소한의 이제 서브우퍼나 이런 구매 비용은 들어가니까. 근데 그 비용이 이제 트리노프 사는 가격이나 아니면 룸 어쿠스틱을 공사하는 금액에 비하면 사실 공짜네요. 비교해보면 거의 공짜죠. 네. 어쨌든 예.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인사를 하겠습니다. 어쿠스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